자, 이제 오늘 그 마지막은 제기예요, 제기. 제기 리커전, 리커전이라고 하고요.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제기라는 거는 어떤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기라는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고요. 어, 물론 여러분 제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기라는 게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주 더 간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는 제기나무예요. 제기나무라고 해서 이 저자가 만든 어떤 제기적인 나무인데, 잠시만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점점 제기적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8번만 그렸는데 꽤 그럴듯하죠. 그래서 제기라는 게 생각보다 강력하다라는 거를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첫 제기 프로그램은 항상 이제 제기계의 헬로 월드예요. 이 팩토리얼 함수인데요. 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 곱하는 건데 우리가 팩토리얼 구현하면 보통 이렇게 해요. 뭐 i는 1부터 n까지 해가지고 그 곱하죠. 이렇게 i return result 하는데 뭐 이게 훨씬 사실 나은 방법이에요. 자바에서는 그렇긴 한데 이제 제기적으로도 해결해 볼 수 있어요.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이 제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제기적인 쪼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작은 문제로 쪼개 나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n이 1인 경우에 도달할 거고 그때 비로소 모든 게 해결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기를 만들 때는 베이스 케이스가 필요하고요. 둘째로는 리덕션 스텝이 필요해요. 줄여 나가는 스텝이 필요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1씩 줄어 나가죠. 그래서 1이 됐을 때 정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리덕션 스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제기라는 거는 수학적 귀납법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우리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 고등 수학에서도 배우고 이산 수학에서도 배우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 귀납법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건 바로 이 프로브에 있는 문구예요. 이 수식은 뭐냐면 1부터 n까지의 합이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반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 더한다. 그러면은 11 곱하기 10 나누기 2니까 55다 라는 걸 우리가 1부터 10까지 합을 할 수 있죠. 이에 대한 관련한 증명으로 이 가우스가 증명한 방법이 있죠. 이 초등학생 때 이걸 했다고 해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더하려면 이거 거꾸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얘네를 다 더하면 다 1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이 10개 있고 11 곱하기 10이고 그리고 두 번 더해졌으니까 2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증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1부터 n까지 합을.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가우스의 증명 방식 말고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귀납법에서는 이제 특정한 식이 참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 식이 바로 참이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요. 참인 건 아니에요. 근데 참이다. 그러니까 참이라고 가정을 한다. 참이 혹시나 이게 참이면 혹시나 이게 몰라요. 어떤 특정한 n에 대해서 이게 참이 되면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식에 플러스 n을 해가지고 한번 n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n-1이 참일 때 n을 집어넣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식이 되고 얘를 이제 2분의 2n으로 통분해가지고 얘를 정리를 하면 이런 값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떤 fn이라는 게 n이 지금 n 플러스 1 분의 2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fn-1이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fn이잖아요. 근데 fn-1이 참일 때 우리가 fn을 유도할 수 있었으니까 n-1일 때는 n도 참이 되더라 라는 거를 지금 증명을 한 거예요. 물론
이게 참인 경우에만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참이 언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참인 경우를 하나 찾아내는 거죠. 바로 정수가 1일 때예요. 정수가 1일 때 1 그리고 1 플러스 1은 나누기 2는 1이더라. 그래서 2 곱하기 1 나누기 2니까 1이더라 라는 거를 우리가 1의 경우에서 만족을 한다라는 걸 찾아냈잖아요. 그럼 1이 n-1이더라. 그러면은 2, 즉 n에 대해서도 성립한더라. 그러면 2가 또 n-1이 되면 3도 성립하네, 4도 성립하네 하면서 모든 n에 대해서 참임이 증명되는 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네. 근데 제기가 이거랑 완전 똑같다라는 거죠. 반대로 된다라는 거 빼면 똑같아요. 제기 같은 경우는 쪼개면서 작게 가는데 이 수학적 귀납법 같은 경우는 위로 가죠. 이 1부터 이제 점점 커지죠. 그것만 다르지 이제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왜 이게 깨질까?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해서 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최대 공약수를 여러분 구하라고 하면 사실 쉽지 않아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 유클리드 호재법에 쓰인 방법을 증명하는 거는 더더욱 어려워요. 정수론을 통달해야 이걸 구할 수 있고요. 증명할 수 있고요. 다만 그 수식을 좀 이야기를 하면 만약 P가 Q보다 크면 P와 Q의 최대 공약수는 Q와 P의 나머지 연산 Q의 최대 공약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조금 이야기를 하면 P와 Q의 최대 공약수는 Q와 P-Q의 최대 공약수와 같아요. 또 Q와 P-2Q의 경우에도 같아요. P-3Q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그냥 참이에요, 참. 이게 참인데 이거를 좀 잘 쪼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점점 작아져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P-NQ를 찾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P%Q예요. 네, Q%P. P%Q. 죄송해요. P%Q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가장 작은 P-NQ가 P%Q더라. 그래서 이거를 조금 증명하는 건 어려운데 어쨌거나 이 법칙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걸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클리드라는 프로그램에서는 Q가 0일 때는 그냥 P가 이제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계속 쪼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해보면 1440과 408의 최대 공약수 구한다 하면 이렇게 점점 쪼개지다가 여기 Q가 0이 되면서 24가 최대 공약수더라 하면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클리드 호재법을 제기적으로 푸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 제기하면 빠질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하노이의 탑 문제인데요. 이 하노이의 탑은 뭐냐면 3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크기가 이렇게 n개의 원판이 있는데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쌓여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는 3개만 있는데 뭐 n개 그냥 몇 개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 원판을 옮기는 규칙이 있는데요. 한 번에 한 원판만 옮길 수 있어요. 이 아래 거 들어가지고 3개를 동시에 옮길 수는 없어요. 딱 하나, 위에 있는 거 하나만 옮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원판 위에 크게 더 큰 원판 놓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3짜리가 있고 여기 2가 올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2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이런 크게 더 큰 원판을 놓을 수 없다라는 규칙으로 여기에 똑같이 옮기는 게 목표예요. 3, 2, 1 이렇게 옮기는 게 목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고요. 이 하노이 탑이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있는데 이 세상 어딘가에는 이런 원판이 황금으로 돼 있대요. 황금으로 돼 있어서 64개가 있대요. 64개가 쫙 있고 다이아몬드 기둥이 3개가 딱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도승들이 이 작업을 막 하고 있거든요. 하노이 탑을 옮기는 작업. 근데 그 작업이 이제 다 되면 다 이쪽으로 옮겨지면 세상이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노이 탑 문제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 하노이 탑을 풀기 위해서 좀 분석을 해봐야죠, 당연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원판을 옮기는 일련의 원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좀 프로그래밍 하기 쉬운 어떤 원칙을 만들어낼 건데, 원판은 크기에 따라서 숫자로 지칭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애가 1 맞나? 그쵸? 가장 작은 애가 1, 가장 작은 애가 1이고 가장 큰 애가 이제 n으로 따라서 크기에 따라 숫자로 지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옮길지 오른쪽으로 옮길지만 정한대요. 그냥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세 개의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원판이 있을 때 오른쪽으로 옮길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왼쪽으로 옮길 수는 없는데 왼쪽으로 옮긴다고 치면 그냥 이렇게 넘어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기존에 원판 하나 있고 어떤 기둥을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옮기거나 왼쪽으로 옮기거나 이 두 개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화를 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모든 원판이 한 기둥에 있는 경우 두 가지 이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 작은 원판을 여기에 옮기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옮기거나 이 두 개만 가능하겠죠. 근데 그 외의 경우,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볼까요? 이런 경우 오른쪽에 있는 경우 보면 세 가지 이동이 돼요. 얘를 가장 작은 애 오른쪽 왼쪽 옮기거나 아니면은 이놈을 규칙이 위배되지 않도록 옮기는 것. 여기는 안 옮겨지죠. 왜냐면 작은 게 더 있으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옮겨서 하나. 그래서 세 가지 이동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하노이 탑을 어떻게 풀 건가에 대한 거고. 그러면은 이 하노이 탑을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재기적인 원칙을 세워보는 거예요. 어떻게 왜 세우냐면 여기 얘네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쪼개볼 수 있어요. 일단 어찌됐던 이 n-1개 있잖아요. n-1개를 어떻게든 이 가운데로 옮겨요. 이렇게 가운데로 옮겨요. 그 다음에 맨 아래 있는 거를 여기로 옮기고 또 이 n-1개를 어떻게든 간에 이쪽으로 옮겨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 옮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원칙을 따라서 그냥 재기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해결이 돼요.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본 건데 보면은 자 n-1개를 자 한번 볼게요. 이 코드의 원리가 어떤 건지 n-1개를 오른쪽으로 옮겨요. n-1개를 그리고 얘를 왼쪽으로 옮겨요. 옮겨가지고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다시 n-1개를 오른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타워 오브 하노이의 해결이 돼요. 자, 이거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집에서 고민을 해보고요. 나중에 그게 좀 이해가 안 될까봐 이렇게 좀 호출트리를 그려봤는데, 그러니까 자 한번 보면은 이 위에만 보면 이 4개를 지금 이쪽으로 옮기는 문제예요. 얘한테는 가장 초기엔 그렇죠. 4개를 가장 오른쪽으로 옮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쪼갠 거예요. 3개를 이쪽으로 옮기는 문제랑 내가 한 칸 가고 다시 3개를 또 반대로 움직이는 문제로 쪼갰어요. 그럼 그 3개를 움직이는 문제는 어떻게 하냐? 3개를 움직이는 문제는 또 똑같이 쪼개져요. 2개를 한쪽으로 옮기고 맨 아래에 있는 게 하나 옮기간 다음에 다시 또 2개를 옮기는 문제로 쪼개져요. 또 2개를 어떻게 옮겨요? 그럼 2개는 또 하나를 옮겨가지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2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하나를 이쪽에 옮겨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2개를 옮겨가지고 그 뒤에 있는 거 옮겨가지고 옮기고 이렇게 옮기면 옮겨지겠죠. 그게 지금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근데 3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걸 또 반복을 해가지고 4개도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기적으로 해결하는 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코드에서 지금 left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이 처음에 시작하는 개수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 2개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게 가운데로 가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옮겨지고 그 다음에 얘가 이런 거 해서 옮겨져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세개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게 이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그래야 두 개짜리 이쪽 가고 세 개짜리 나중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하는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레프트라는 걸 이용해서 조금 바꿔준 모습이에요.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다 코드가 딱 이 철학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봐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제기를 한번 해보니까 이 하노이 탑 규칙이 보여요. 보면은 이 첫 번째 가장 작은 원반을 옮기는 건 다 한쪽으로만 옮겨요. 또 두 번째 원반을 옮기는 건 다 왼쪽으로만 옮기고요. 세 번째는 또 오른쪽으로만 옮겨요. 이런 어떤 규칙이 있네? 이런 걸 보고 또 이게 순서가 결국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대한 순서로 옮기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중위순회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각을 제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해준다라는 거고요. 제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관찰을 통해서 나중에 제기 없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 즉 제기가 해결을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문제를. 그리고 제기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조금 어려운 거는 이 지수적 시간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기를 사용하면서 수학적 모델 개발할 수 있는데 이 하노이 탑 같은 경우는 자 다시 이렇게 있을 때 이게 n개 맨 아래에 있는 거 빼고 이 n-1개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 하나 옮기고 나머지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건 결국 tn은 그러니까 n개를 옮기는 거는 n-1개를 가운데 옮기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 하나 옮기고 또다시 n-1개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니까 n-1개 옮기는 거 2번 그 다음에 한 번 더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등식을 지금 이게 t를 또 t로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제기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시간을 구해볼 수 있어요. 시간을 구해볼 수 있는데 t1 같은 경우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즉 1이에요. 그러니까 t1은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더라 라는 게 지금 하나의 베이스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제기적 스텝을 밟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t의 n-1이 만약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만약 맞다고 했을 때 tn에서 그러니까 n-1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리고 n에 대해서도 한번 식을 써보는 거예요. n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식을 씁니다. 그래서 tn 2t의 n-1 즉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t가 tn-1이 2의 n-1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고 그거를 2를 곱해주는 거니까 여기 지수에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2의 n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고 결국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을 구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노이 탑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만큼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 그래서 초당 하나의 원판 옮길 수 있으면 40개 원판 옮기는 데는 348세기가 걸린대요. 컴퓨터들도 당연히 이런 지수적 시간에는 상대가 안 되고요. 시간 복잡도를 당연히 잘 그려보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예제들이 있는데 뭐 오늘 뭐 많이 했으니까 그냥 조금 간단하게 하면서 넘어갈게요. 이 H트리라고 해서 이 뭐 통신회사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우리 전주 지역에 인터넷을 공급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설치하려고 해요. 전체에. 그러면 어떻게 케이블을 설치하는 게 좋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 H트리를 이용해서 계속 재기적으로 H를 뻗어나가면서 전 지역에 공급을 하는 게 거리적으로 좀 효율적이라고 해요. 혹은 여러분들 컴퓨터 공학자들이 칩을 설계할 때도 이런 어떤 전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H트리를 그리는 방법은 결국 이 세 개의 선을 그려야 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선을 그리는 함수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 각각의 꼭지점에서 이 네 개의 꼭지점에서 H를 또 그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꼭지점에서 드로우 해주는 그런 어떤 제기적 함수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H트리를 그리는 예제가 있어요.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예제로 브라우니안 브릿지예요. 브라우니안 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 H3는 프랙탈 모양의 간단한 예시고 브라우니안 브릿지도 프랙탈 모양이에요. 프랙탈 모델인데 프랙탈이라는 거는 세기적으로 뭔가 모양이 반복되는 걸 프랙탈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주식 그래프 보면 막 이렇게 요동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냥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브라우니안 브릿지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적 현상이나 금융전산에서 활용이 되고요. 이 브라우니안 브릿지를 만드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두 개의 점을 잇는 선분을 하나 그렸잖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중점을 하나 찾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중점을 위아래로 랜덤으로 옮겨요. 옮겨가지고 연결을 해요. 예를 들어 아래쪽으로 옮겨졌다. 그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럼 또 이 두 개의 어떤 섹션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또 재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운데 만들어서 위아래로 또 랜덤으로 옮기고 그걸 또 그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다시 이제 점점 이 그림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걸 막 반복하다 보면 이런 어떤 요동치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다 깨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브라우니안 브릿지를 지금 구현하는 거는 결국 이 중점을 하나 찾아가지고 x0와 y1을 2로 나눠서 x0와 x1, y0와 y1을 2로 나눠서 이 xm과 ym을 중점을 찾고요. 그리고 그 중점을 델타만큼 랜덤하게 이동을 시키고 그 중점을 기준으로 또다시 커브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브를 그리다 보면은 언젠가 막 커브 그리다 보면 이 막 쪼개지다가 반절로 막 쪼개지다가 결국 이 시작점과 끝점이 완전 가까워지는 순간이 오겠죠. 그게 바로 이 순간이에요. x0와 x1이 차이가 0.1, 0.01 이하가 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런 어떤 브라우니안 브릿지 모형을 만들어내는 재기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차원이지만 2차원으로 넘어가면 이런 플라즈마 구름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이제 랜덤하게 해서 꽤나 그럴듯한 어떤 그림들을 그려내는 거죠. 실제로도 컴퓨터 그래픽스 같은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절차적으로 뭔가를 생성하는 그런 형태로 그래픽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인데 재기의 주의사항이 있어요. 재기의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베이스 케이스의 부재예요. 베이스 케이스의 부재라는 건 뭐냐면 함수가 리턴을 하고 끝나야 되는데 계속 이 자기를 계속 부르면서 끝까지 계속 리턴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영원히 자기 자신을 쪼개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함수의 호출점을 이제 돌아가려고 스택이 막 쌓이고 있는데 그 스택이 완전히 차버리면서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베이스 케이스를 항상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렴의 부재예요. 수렴의 부재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 케이스 만들긴 했는데 베이스 케이스에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실수로 이 HN을 다시 호출하죠. 그러니까 n이 줄어들질 않아요. 지금 이게 무슨 함수인지는 몰라도 HN 했을 때 n이 줄어들질 않으니까 계속 자기 자신 호출하면서 n이 1인 곳에 도달하질 않아요.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이제 hm-1 이런 식으로 호출을 했어야겠죠. 근데 이렇지 않았으니까 또다시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지나친 메모리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재기적으로 함수를 호출할 때 이 시스템이 호출을 추적하려고 메모리 소모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갈 곳에 알아야 되잖아요. 함수가 있을 때 함수라는 건 결국 내가 코드를 수행하다가 어딘가 들어가서 뭔가 수행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 저장하기 위해 메모리 소모를 한단 말이죠. 근데 너무 많은 재기적 호출을 하게 되면 주어진 메모리를 다 소모하게 되면서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피보나치 수열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이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니까 따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8을 부른다. 피보나치 8을 구한다. 그러면 피보나치 1과 2는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1과 2는 지속적으로 여기서도 나타나고 저기서도 나타나고 계속 많은 곳에서 반복적인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같은 계산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재기가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재기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다이너믹 프로그래밍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제기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끝낼 건데요. 제기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래머들이 있어요. 제기가 별로 좋지 않다. 제기는 이제 쓰레기 같은 거니까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소리고요. 제기는 복잡한 문제에서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기적 해결책은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을 잘 쓰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근거를 포함을 해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잘 증명을 하고 제기를 사용하면 아주 강력한 제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코드 몇 줄 안 되는데 아까 하노이 탑 보면 코드 몇 줄 안 되는데 엄청난 문제들을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기를 이용해서 해결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가치를 지닌 그런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